자녀 증권 계좌에 QLD를 넣어두시면 됩니다.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만 먼저 넣어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건드리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키시면 아이들 돈 걱정이 끝나는 쪽으로 확률이 움직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돈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모은 돈이 계속 새어나갑니다. 학원비, 생활비, 대출이자, 경조사비. 돈은 모으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 돈은 따로 떼어내서 시스템으로 봉인해야 합니다. 그 시스템의 정답은 복잡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단 하나의 구조입니다. 길게 버티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성장 자산을 아이 계좌에 넣어두고 부모님의 감점이 손대지 못하게 막아두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QLD냐고 물으십니다. QLD는 나스닥 100 흐름을 2배로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대형 성장 기업들의 장기 성장 엔진을 조금 더 강하게 태우는 도구입니다. 아이 계좌에서 중요한 건 하루 이틀의 수익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드는 차이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해지는 쪽에 서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 서야 하느냐? 정답은 하나입니다. QLD에 넣어두고 그냥 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은 무섭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QLD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오면 계좌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중간에 겁먹고 손대는 것입니다. 아이 계좌가 부모님의 불안 해소 도구가 되는 순간 복리 엔진은 꺼집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순해야 합니다. 아이 계좌는 단순할수록 오래 갑니다. 단순함이 곧 수익률이 됩니다. 처음 세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드십니다. 부모님 계좌와 절대 섞지 마십시오. 섞는 순간 언젠가 쓰게 됩니다. 둘째, 가능한 범위에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먼저 넣어두십니다.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시작부터 복리가 움직일 덩어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은 최소 엔진 시동입니다. 5천만 원은 엔진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무게입니다. 셋째, 그 돈을 QLD에 넣어두십니다. 한 번에 넣는 게 부담되면 나눠도 됩니다. 하지만 미루지는 마십시오. 아이 계좌에서 가장 비싼 건 비싼 주가가 아니라 시작을 늦춘 시간입니다. 넷째, 자동으로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매달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부담 없는 금액을 정해서 같은 날 들어가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들어오는 돈은 다시 QLD로 흘러가게 만드십시오. 이게 부모님 의지가 흔들려도 계좌가 계속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다섯째, 계좌를 자주 열지 마십시오. 분기마다 보는 것도 많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보셔도 됩니다. 아이 계좌는 확인이 아니라 방치가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갈림길이 나옵니다. TQQQ도 같이 하면 더 빨리 풀릴 수 있지 않냐고 하십니다. TQQQ는 3배라서 상승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동성도 훨씬 큽니다. 아이 계좌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부모님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견디기 어렵다는 것은 언젠가 팔게 된다는 뜻입니다. 팔게 되면 그 순간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이 계좌의 중심은 QLD가 맞습니다. QLD 하나로도 충분히 공격적입니다. 아이 계좌는 욕심보다 완주가 더 중요합니다. 완주가 가능한 공격성이 QLD입니다. 그럼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넣어두면 정말 돈 걱정이 끝나냐고 물으십니다. 끝난다는 말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미래 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아이 미래에서 돈 문제를 결정하는 건 부모님의 하루 수익률이 아니라 부모님이 시간을 얼마나 사줬는가입니다. 예시로 감각만 잡아보겠습니다. 아이 계좌에 3천만 원을 QLD에 넣어두고 매달 10만 원씩 10년, 20년을 이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중간에 하락장이 여러 번 옵니다. 계좌는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돈이 돈을 낳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 구간을 통과한 뒤부터는 부모님이 넣는 돈보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증가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부터 아이 인생의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아이에게 선택지가 생긴다는 말은 대학 등록금에서 숨이 트인다는 뜻입니다. 첫 차를 살 때 빚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결혼할 때 집 문제에서 협상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부모님 노후와 아이 미래가 서로 발목 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가장 흔한 실패 패턴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믿고
나쁠 때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쁠 때 손대고 좋을 때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제일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구간은 짧고 나쁜 구간은 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늘 바닥에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하셔야 합니다. I 계좌는 폭풍이 오면 더 강해지는 구조로 간다. 하락장은 실패가 아니라 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매수는 하락장에서 진짜 빛을 봅니다. 비쌀 때 조금 사고 쌀 때 조금 더 사는 평균화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또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지금 너무 고점 같아서 무섭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이라는 단어는 단기 프레임입니다. I 계좌는 장기 프레임입니다. 장기에서는 고점이 여러 번 바뀝니다. 10년, 20년 뒤에 뒤돌아보면 지금의 고점은 그냥 중간 언덕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시작을 늦추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느냐? 원칙은 하나입니다. 아이 성인 될 때까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정말 급한 일이 생겨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이 계좌를 비상금으로 쓰는 순간 그 계좌는 평생 비상금 계좌가 됩니다. 그때부터 복리는 사라집니다. 비상금은 따로 만드셔야 합니다. 부모님 계좌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생활비를 따로 두십시오. 그게 있어야 아이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 계좌를 지키는 실력은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 흐름 관리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수가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미국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기업이 아니라 구조에 투자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업이 경쟁하고 기술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그 성장이 지수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계속되는 한 시간이 길수록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버리지라서 무조건 위험한 것 아니냐? 레버리지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QLD를 중심으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I 계좌에서는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합니다. 견딜 수 있어야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 가져갑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냐? 늦지 않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필요한 금액이 커집니다. 시간이 줄어들면 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돈이 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시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I 계좌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넣어두시고 그 돈을 QLD에 넣어두시고 자동으로 조금씩 더해가시고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네 줄이 전부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자라는 시간을 미리 선물하는 겁니다. QLD는 그 시간을 강하게 쓰는 도구입니다. 10년, 20년 후에 크게 성장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지금 조용히 심어두십시오. 오늘 계좌를 만들고 오늘 금액을 정하고 오늘 QLD를 담아두시고 앱을 닫으십시오. 아이 미래는 그렇게 조용히 커집니다.